내용 확신이 없냐 그거 체크를 좀 해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요 작업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풀었는데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해석이 잘못돼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 됐지만 답을 못 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는 내가 시간 관계상 다 파악해보라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꼭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 뜻을 갖다가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는지 아니면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답을 못 구하겠다라든지 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31번부터 바로 좀 보죠. 31번 한 장 넘겨가지고 내가 그 정리해 놓은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 빈칸 추론 문제부터 풀었는데 잘 푸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제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5번을 갖다가 제일 많이 골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답은 그럼 왜 4번이 돼야 되냐 이건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그 푸셨던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모의평가인데 굉장히 문제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잘 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답의 분포가 넓지가 않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의 분포가 넓은데 그러니까 골고루 오답을 갖다가 고르게 되는데 잘 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답률은 낮고 오답을 갖다가 고르는 게 하나로 조금 쏠리게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왔던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관점은 두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4번과 5번의 차이점을 알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가펜 꺼내가지고 4번 보기에 프로덕티비티랑 5번 보기에 어치브먼트를 갖다 현가펜 쳐놓고 4번과 5번의 두 개 보기를 일단 현가펜을 쳐보고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보기 전에 뭐 방금 전에 푸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의 뜻을 갖다가 한번 보면은 보기 1번에서 같은 경우는 예민함이라는 뜻이 되겠죠.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민함이라는 뜻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우수함, 3번은 상상력, 뭐 2번과 3번은 별로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은 생산성이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같은 경우는 성취라고 써놨어.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부터 내가 한 가지를 갖다가 할 거야. 무슨 얘기를 갖다가 좀 할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기출문제를 잘 푸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예민함이라는 말을 성격이 예민하다 물론 그 뜻도 되죠, 그렇죠? 사람 성격이 예민하다 이 뜻도 물론 되지만 예민함이라는 말은 선별, 구별 이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치? 예민함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꼭 사람의 성격이 예민하다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별을 갖다가 하거나 구별을 한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건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기억이 나실 텐데 뭐 잠자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깨는 거 엄마 얘기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 정답이 센서티비티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 모의고사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도대체 왜 낮은 음과 높은 음을 갖다가 구분하냐? 높은 음 애기 소리는 듣고 깨는데 낮은 소리는 듣고 왜 잠을 갖다가 안 깨냐? 그때 이제 정답이 센서티비티였습니다. 그래서 예민함이라는 말 같은 경우는 요 정보를 갖다가 구별하고 선별할 수 있다 이 뜻을 갖다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봐요. 보기 두 개를 갖다가 보고 4번과 5번의 차이점이 뭘까라면 고민해 봐야 돼. 근데 이게 잘 들어. 31번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이게 정답률 51%인데 막상 시험장에 갔었을 때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지시문의 내용을 계속 읽고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지시문의 내용을 갖다가 계속 읽고 자기 나름대로 지시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겠죠. 그 요약을 갖다 한 결과를 A라고 내가 해보자면은 A랑 제일 맞는 게 보기 4번과 5번 중에 누굴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문제를 갖다가 푸셨을 때 내가 쭉 한번 보니까 4번과 5번 중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덜어도 있었는데 4번과 5번이 헷갈렸을 때 수능시험장에 갔는데 30일 있다가 우리가 수능시험을 갖다가 보러 갔는데 4번과 5번이 헷갈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지시문의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지시문의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지우고 4번과 5번만을 보고서 도대체가 출제자가 왜 4번과 5번을 만들어냈을까를 고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지시문의 내용을 갖다가 싹 다 읽고 자꾸 지시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읽었던 지시문의 내용은 A야. 그 A야 제일 맞는 게 뭘까? 4번과 5번은 뭐랑 A랑 제일 맞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0일 정도 있다가 수능을 보러 갔는데 얘처럼 4번과 5번 중에 한 가지가 헷갈린다. 5번을 갖다 25% 골라버렸다는 얘기야, 그치? 그랬을 때는 뭐를 갖다가 해야 된다? 지시문의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보지 말고 지시문을 갖다가 보지 말고 뭐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야? 보기만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기를 갖다가 분석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생산성과 성취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지시문의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린 다음에 4번과 5번을 보면 딱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4번과 5번의 제일 큰 차이가 뭐겠어요? 생산성이라는 건 뭐야? 성취가 담보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뭔가를 갖다가 많이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정답이 뭔 거예요? 4번인 거예요. 근데 많이 시도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횟수가 적건 많건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을 했냐 못했냐의 유무가 4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건 5번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4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냐면 생산성이라는 것은 빈도수에 대한 얘기고 얼마나 내가 시도를 갖다가 했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횟수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5번 보기 같은 경우는 성취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성공 유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보기를 갖다가 딱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야. 왜 5번을 갖다 출제를 했을까, 출제자가. 지시문의 내용을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5번도 맞는 것처럼 들려요. 지시문의 내용을 갖다가 자꾸 머릿속에서 기억을 갖다가 하면은 5번도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시문을 싹 잊어버리고 4번과 5번만 두 개를 두고 보면은 4번은 뭐에 대한 얘기? 빈도수. 5번은 뭐에 대한 얘기? 성공 유무. 이렇게 나뉜 다음에 지시문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를 푸셨을 때도 요 얘기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야 돼. 즉, 이 4번과 5번을 출제한 의도는 뭐다? 빈도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너는 성공 유무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그 얘기였단 얘기야. 이해됐죠? 그렇죠? 요거를 갖다 일단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시문을 갖다 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글을 갖다가 읽을 때, 글을 우리가 읽을 때 선별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알겠지? 편견을 가지고 읽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빈칸 문장이 서두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빈칸을 갖다가 서두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부분에 같은 경우는 정답이 별로 없고 끝부분부터 읽어라.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빈칸 주변에 정답의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요령을 만들어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렇게 못 풉니다. 아무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빈칸이 첫 문장에 있어.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는 전체다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위치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뒷받침 문장의 제일 끝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정답이 딱 보이는 거죠. 바로 다음 문장에 현관펜 밑줄을 갖다가 쳐보세요. To find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That, don't까지 현관펜 밑줄. 그러면 지금 현관펜치 문장을 갖다 읽었을 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글쓴이가 첫 번째로 뭐를 갖다가 제시해줘?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죠. 아직까지 주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딱 제시를 갖다 해줍니다. 내가 바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읽으셨을 테니까 따로 시간 안 드릴게요. 보세요. 효과가 있는 몇 가지의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됐죠? 효과가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너는 효과가 없는 많은 것들을 시도해봐야 된다. 그대로 정답은 5번이 안 되겠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였을까? 이게 질문인 거지. 작년인데 무슨 옛날 옛적에 10년 전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작년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왜 5번을 갖다 골랐을까? 20%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보기를 갖다가 분석을 안 한 거야. 지시문의 내용만 계속 생각을 갖다가 하고 빈칸이 초출해 있으면 끝으로 가자 이러고는 앉아있고 빈칸을 갖다가 보고서 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문장에 있는 거 이게 다인데 자기는 멋대로 그냥 처음으로 갔다 끝으로 갔다가 난잡하게 읽고 보기에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5번 같은 것도 맞는 거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죠? 영어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 감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른 거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치? 대충 감으로 찍으시면 안 돼. 정답은 그래서 4번 그대로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productivity라는 말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거를 갖다 성공적으로 했냐 이 뜻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5번에 대한 얘기고 횟수가 많다라는 생산의 뜻으로 지금 4번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3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32번을 갖다 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답률이 50%대 문제였는데 한번 일단 빈칸을 한번 볼게요. 빈칸 이렇게 딱 시작해. At any moment a person has a blank. 자, 첫 번째 질문. 출제자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내지 않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왜 여기다가 빈칸을 뚫었을까 이거야. 이해됐지, 그치? 왜 도대체 두 번째 문장에다 뚫었으며 한 가지 더 편집을 갖다가 하실 때 왜 at any moment 콤마를 갖다가 살려놨을까? 현가펜 밑줄부터 일단 쳐보세요. At any moment에다 현가펜 쳐보세요. 자, 그럼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갖다 해볼 거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조금 요런 글의 어떤 복잡한 얘기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을 아까 전에 문제를 푸실 때 같은 경우는 안 보였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빈칸 문장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치?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빈칸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빈칸 문장에 이 단어가 있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되지. 그럼 질문해 볼까요? At any moment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뜻이 뭐야? 언제든지 이 뜻이야. 이해됐죠, 그쵸? 요 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뜻이 뭐냐면 언제든지야. 그러면 이 말을 왜 붙였을까? 언제든지라는 말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사는 뭐예요? always지. 이랬죠, 그렇죠? 항상, 언제든지 이 말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잘 봐봐. 중요한 얘기인데 잠깐만 칠판을 갖다 봐보세요. 잘 봐봐. 언제든지라고 한 다음에 이거 100명 붙잡고 다 물어보더라도 야, 빈칸에 들어갈 얘기 같은 경우는 a person 사람의 어떤 특징을 찾으면 된다. 이거 동의되시죠? 그렇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사람의 특징을 찾으면 돼. 잠깐만 칠판 봐보세요. 잘 봐봐.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은데 제일 서두 부분에다가 빈칸을 갖다 뚫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장들이 남아있는데 이 밑에 부분을 아주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복잡하게 쓰냐면은 10대 아이들은 요래. 20대 애들은 요렇고 30대는 요렇고 40대는 요렇대. 그럼 내 질문은 이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중에서 누가 도대체 빈칸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야? 정답은 뭐예요? 전부 다. 왜? 분명히 뭐라고 써놨으니까? At any moment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문제를 갖다가 볼 때 분명히 빈칸에서 묻는 거는 A person이 무슨 짓을 갖다가 하냐? 그게 질문이. 그럼 밑에 부분을 갖다가 쓸 때 이 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갖다가 먹고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조건을 갖다가 A, 조건을 B, 조건을 C, 조건을 D 5개까지도 낼 수도 있겠죠. 조건을. 근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조건 4가지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전부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A에 제시가 되는 사람이든지 B에 제시가 되는 사람, C에 제시되는 사람, D에 제시되는 상황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at any moment의 역할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형광펜을 갖다가 쳐두시고 언제든지라고 일단 적으신 다음에 옆에다가 always라고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필기를 갖다가 해놓냐?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 글자 그대로 언제든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셨으니까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밑에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야? 어떤 여성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 여성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 이해하셨어요? 다시. 그 여성이 어떤 상황을 겪어?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을 골라야 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첫 번째 상황 통해서 정답 구하면 돼, 안 돼? 돼. 두 번째 상황 통해서 정답 구해도 돼? 돼. 세 번째 상황 통해서 구해도 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잠깐만 잘 들어봐봐.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야 돼. 만약에 이 글에서 잘 들어. at any moment라는 말이 없잖아. 그랬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세 예시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at any moment라는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제시가 되는 다른 상황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at any moment라고 써놨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을 통해서 그대로 정답이 이거다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귀찮더라도 왼쪽 여백에다가 필기해보세요. 뭐라고 적냐? at any moment가 없을 경우라고 적어보세요. 언제든지 항상이라는 말이 없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적으세요. 근데 정말로 글자 그대로 언제든지라고 써놨으니까 첫 번째 상황일지라도 괜찮고 두 번째 상황이라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께서 이 문장에다가 빈칸을 뚫어놓는 게 아니야. at any moment의 역할도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렸냐? 다음과 같은 약간 겉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푸냐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5분 동안 떠든 거예요. 뭔 얘기냐면 바로 다음 문장을 갖다가 보세요. 현관펜 밑줄을 주십니다. The person noticed this rather than that. And she has feelings and makes judgments about one rather than another aspect of events. 까지 현관펜 쳐보세요. 그럼 딱 한 가지야. The person이래. 이 사람은 빈칸의 사람 돼요? 안 돼요? 되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아니 선생님 그 다음 문장에 약현대가 나와가지고 배가 고픈 상황도 나오는데요. 다음에 돈이 없다라는 상황도 나오는데요. 친구를 만났다라는 상황도 나오는데요. 다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관펜 문장 통해 가지고 정답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전에 이 문제를 푸셨을 때 잘 들어. 아까 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푸셨을 때 아니야. 혹시 내용이 바뀔지 모르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돼 라고 하는 너는 너무 순박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관펜 문장 바로 해석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저게 아니라 이것을 강조한다. 그녀는 저것이 아니라 사건의 어떤 다른 측면이 아니라 이 측면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 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31번에서 얘기했던 센서티비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센서티브한 사람인 거예요. 예민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별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저게 아니라 이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 측면이 아니라 이 측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5가지 중에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많은 오답을 갖다가 고른 게 3번이야. 이해가 되겠죠, 이제. 왜? 3번과 4번을 잘 봐봐. 내가 잠깐 시간 15초 드릴 테니까 3번과 4번의 공통된 얘기 부분을 밑줄 쳐보세요. 시작. 자, 됐습니까? 그대로 딱 보였을 거라고 믿어요. 3번의 현관펜 주십니다. Personal preference 현관펜. 4번 particular take 현관펜. 딱 보여야 돼. 이해됐죠? 그치? 귀찮더라도 3번 옆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개인적 선호. 그 다음에 4번 옆에다가 일단 take의 뜻이 뭐가 있냐면 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견해, 의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take 자체가. 그러면 4번은 뭐야? 특정한 견해. 그래,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3번과 4번은 뭐다? 앞부분까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약간 복잡해서 잘 봐봐.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빈칸 다음 문장도 분명히 빈칸 해당 사항이 있어.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 갖다가 가지고 1번과 2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3번과 4번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고르면 돼. 이랬지, 그치? 빈칸 다음 문장을 가지고. 근데 3번과 4번의 정보가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정보가 나뉘는 부분이 어디냐? 현관펜으로 대괄호를 한번 쳐보세요. 3번 옆에 where to shop에다가 대괄호 쳐보고 4번에 what is happening에다가 대괄호 쳐봐. 자, 그러면 이제 내 설명을 듣고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 아까 전에 이 문제 56%짜리 문제를 갖다가 푸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는지를 내가 쭉 정리를 해볼게. 잘 들어봐, 머릿속에서. 첫째, 빈칸 문장을 갖다가 보고 at any moment라는 말을 보자마자 예시가 일단 여러 가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랬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한 가지 예시만 가지고도 정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 바로 다음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선별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과 2번과 5번은 지웠어. 근데 문제가 남았어. 3번과 4번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선별한다는 얘기야. 이랬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 풀어요? 당황할 게 없죠. 예시가 3가지나 남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로 친 부분 있죠. 이 대가로 친 부분을 누구를 고를까는 누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 예시를 통해서 고르면 돼요. 만약에 정답이 3번이라고 쳐요. 만약에 정답을 갖다가 where to shop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2번째 예시, 3번째 예시, 4번째 예시가 싸그리 다 뭐에 대한 얘기해야 돼? shop에 대한 얘기여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 가지 예시만이라도 shop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정답 그대로 4번이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가까이 되는 애들이 3번을 고른 거예요. 이건 뭘 반증하는 거야? 보기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 계속 그냥 문제를 갖다가 연역적으로만 푸는 겁니다. 예시 보지 않고 그냥 지시문만 딱 본 다음에 빈칸, 지시문 빈칸, 지시문 빈칸, 분칸이 아니고 지시문 빈칸, 지시문 빈칸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2가지 단계로 풀었어야 돼. 다시 첫째, 빈칸 문장과 다음 문장 보고 1, 2, 5번 지우고 이랬죠, 그렇죠? 그 다음 3번과 4번이 남았을 때 대가로는 누가 결정하면 되겠다? 나머지 예시가 결정하면 되겠다. 근데 나머지 예시도 딱 한 가지만 파악했으면 되는 거야. 샵 얘기냐 아니냐? 그것만 파악했으면 되겠지. 하나라도 샵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정답 그대로 4번. 전부 다 샵에 대한 얘기더라? 3번. 되셨어요? 이 관점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뭐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지. 3번과 4번의 대가로 구분하기 뭐 이렇게 적어보고 왼쪽 여백에다가 3번과 4번의 대가로 구분하기.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추가로 적어두시냐. 밑에 나오는 예시 중 하나라도 샵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정답은 4번이다. 자, 됐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내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잠깐 시간 내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한 문제 한 문제씩 31번도 한 1분 정도 쭉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쭉 한번 보시고 32번도 쭉 한번 보세요. 2분 드리죠. 시작. 자, 되셨죠? 바로 다음 넘겨서 33번을 볼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2가지 빈칸 문제를 풀었습니다. 31번과 32번 2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방금 전에 풀었던 31번과 32번은 공통점이 있었어.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일단 정답이 5번이었고 가장 많은 오답을 골랐던 보기고, 그 다음에 일단 정답이 얘는 아까 뭐였죠? 4번이었나요? 4번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오답이 3번이었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내는지를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많은 오답을 갖다가 고르는 거는 애들이 이상한 보기를 고르는 게 아니야. 정답과 굉장히 유사한 보기를 오답으로 고르더라는 겁니다. 31번과 32번 두 문제 다 마찬가지거죠. 그렇죠? 성취와 생산성 뭔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선호, 특정한 자기 입장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뭐였던 거냐면은 그래 앞부분 주황색 같은 경우는 네가 알아차렸냐라고 한다면은 뒤에 두 가지 정보의 차이점에 네가 집중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를 갈랐던 겁니다.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33번이에요. 그럼 내 질문은 두 번째인데 1번부터 5번까지를 갖다가 다 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를 갖다 해보는 거냐면 주황색에 해당되는 게 누군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 말들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구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1번, 5번 쭉 한번 보시고요. 한 45초 드리죠. 같은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가 샤프로 밑줄을 한번 쭉 쳐보시죠. 시작. 칠판 보지 마시고 한번 쭉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됐습니까? 5가지 보기를 볼 건데 굉장히 좀 재미나서 조금만 좀 집중을 하시고 내가 아주 중요한 재미난 얘기 2가지를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싸움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한 1분 가까이 시간 동안 5가지 보기를 보고 분석을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지금 내가 앞으로 한 5분 정도 동안 얘기할 거를 여러분도 지금 1분 동안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exception to랑 2번의 distance from 4번, 5번, 3번은 약간 좀 뚱딴지 같은 얘기라서 내가 안 적었고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적었는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를 느꼈어야 되냐면 1번의 exception to와 distance from의 2번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다라는 걸 일단 느꼈어야 돼. 알겠지? 그치? exception to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1번과 2번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도 컴바인과 링킹, 소름 돋을 쪽으로 같은 얘기예요. 이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딱 보니까 1번과 4번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이 일단 보이겠지, 그치? 두 가지는 일단 완전히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겠다는 얘기고 거리를 두거나 제외를 하거나 같은 얘기겠죠, 그렇죠? 4번과 5번은 연결 짓는다는 얘기니까 출제자가 우리한테 제일 첫 번째로 일단 파악하기를 바랬던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의 문제 해결 요소가 연결 짓기로 해결되냐, 분리하기로 해결되냐 이거 구분하라는 거야. 이랬죠, 그렇죠? 이게 지금 3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인데 느껴야 돼. 왜 이게 3번째 나왔는지. 알겠어? 왜 이게 도대체 33번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느껴야 돼. 31번과 32번을 제대로 푸셨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31번과 32번 포인트가 뭐였어요? 같은 부분은 주황색이고 다른 부분은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너 노란색 찾을 수 있냐? 이게 포인트야. 이번에는 같은 부분이 2개 나온 거야. 이랬죠, 그렇죠? 주황색과 빨간색 2가지 나오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네.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도대체가 뭘까를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도 차이점에 해당되는 노란색은 뭘까도 앞으로 고민할 얘기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요게 일단 제일 첫 번째 얘기야. 일단 정리를 갖다 해놓으시고요.
자, 됐니? 자, 그럼 잘 봐봐. 이제 내가 좀 중요한 얘기를 두 번째 할 건데 이거는 약간 어려워.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의 전반부는 다 끝났지. 남아있는 게 후반부야. 이제 현가펜 꺼내가지고 밑줄을 칠 거야. 1번에 현가펜 치세요. Problem Story, 2번에 Alternative Story, 4번에 New Experience, 5번에 Anothers 현가펜 치. 자, 잘 봐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깐 내가 시간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현관펜 밑줄 친 말들을 왜 냈을까를 고민해봐. 알겠지, 그치? 여러 가지 많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굳이 왜 얘네들을 썼을까를 생각해봐야 돼. 시작. 자, 됐습니까? 느끼셨어요, 혹시? 왜 이 단어들을 갖다가 냈는지 못 느꼈나? 앞으로 한 장 넘어가가지고 32번을 다시 한번 볼게. 잘 봐봐, 32번. 자, 32번에서 3번과 4번 혹시 기억나세요? 잘 들어, 정말 잘 들어야 돼. 이 문제가 네 문제가 지금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야. 3번과 4번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니까 3번에 이렇게 써놨어. Where to shop. 4번은 뭐라고 써놨냐면 What is happening이야. 내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3번 같은 보기를 갖다가 우리가 문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잘 들어. 제한적인 보기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한테 큰 힌트를 줄 수가 있는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냐? 아까 그대로야. 논리 구조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세 가지 예시를 갖다가 줬는데 하나라도 제한적인 얘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반대로 세 가지가 다 제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얘가 돼야 되겠지. 들어보세요. 어디서 사야 되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뭐가 더 제한적이야? 당연히 어디서 사야 되냐가 훨씬 제한적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다 되는 거지. 모든 이야기가. 빵을 먹거나 산책을 가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다 되는 거죠. 그게 바로 32번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넘겨가지고 33번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느꼈어야 되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바로 넘어와 보세요. 33번입니다. 33번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써놨냐면 1번을 갖다가 띡 봤더니만 1번은 문제 상황이야. 2번은 뭐래요? 다른 상황이야. 이해되셨어요? 4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새로운 거와 옛날 거야. 5번은 그냥 뭐야? 다른 아이의 이야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고 계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제한적인 보기는 누구누구가 돼야 돼? 1번과 그리고 4번이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포괄적 얘기가 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출제자는 보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보기를.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 이 문제가 33번에 위치함으로써 네가 앞에 31번과 32번 두 문제를 풀었냐? 그래 좋다. 33번은 뭐다? 내가 두 개 짬뽕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구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푸셨을 때도 어디에 도대체 이 얘기가 나와? 이러고 앉아있으면 답이 안 나와. 이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그래 좋다. 이게 만약에 분리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좋아. 문제점에 대한 얘기다. 정답 그대로 1번. 문제점이 아니네.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네. 정답 2번.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차선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터너티브에 해당되는 말이 언제 나오지?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너 정답 구한 게 아니야, 그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 맥락 속에서 빈칸 문장을 이제 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현관펜 치시죠? these. 이 너무 많이 배웠죠, 그렇죠? these 현관펜 쳐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유명한 지시형 형사니까 당연히 뭐를 할 거냐? 빈칸 바로 전문장을 갖다가 읽겠죠. 현관펜 밑줄 다 쳐보세요. to help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behave까지네. 쭉 현관펜 쳐보세요. 네 줄.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빈칸 바로 전문장을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다시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 머릿속에 두 가지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첫째, 일단 뭐를 구분해내야 돼? 나는 띄워둘 거냐 연결짓 거냐, 이거 일단 첫 번째로 구분하셔야 되겠고, 둘째, 문제에 대한 얘기냐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를 구분하면 되겠네. 이해되셨죠?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빈칸 바로 전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아까 전에 읽으셨으니까 바로 해석할게요. 보세요. 아이가 새로운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자와 아이는 찾아야 된다 시간을, 바꿔 얘기한다면 이 시간의 역할은 뭐야? 애를 망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간의 역할이죠. 그러면 어떤 놈의 시간이냐? 바로 뒤에 왼부터 끝까지가 그 시간을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 보세요. 문제가 애한테 영향을 안 줬던 시간이래요.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겁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누가 지워지는 거야? 4분 5번 삭제인 거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영향을 안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펜으로 네모를 치십니다. 어디에다가 the problem has not influence에다가 네모 쳐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읽고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4번 5번 탈락, 즉 위에다가 적어 1, 2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적으세요. 요 네모를 읽고 판단을 내렸어야 돼. 1, 2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근데 어머나 세상에 봤더니만 지금 이 네모에서 두 번째 얘기까지 같이 해주죠.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야? 문제점에 대한 얘기야. 정답 그대로 1번 끝나는 거죠. 정답률이 몇 %예요? 42%.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몇십 분 전에 이 문제 푸셨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돼. 보기 5개를 갖다가 읽고 어떤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가 있냐, 이랬죠. 그렇죠? 우리가 케이스별로 다 배웠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3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34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51%인데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보기 5개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분) 드릴 테니까 분석을 잘 해봐. 할 수 있어 충분히. 자, 됐습니까? 1분 충분히 내가 시간 드렸는데 이 문제 푸시면서 솔직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멘트를 갖다가 계속했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지금 4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근데 빈칸 추론 4문제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 50%대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절반은 일단 전부 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야. 얘도 왜 4번째밖에 나올 수가 없는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읽어봤을 땐 느꼈죠, 그렇죠? 5가지 보기 중에 4가지 보기가 어떤 거예요? 다 주황색으로 묶여요. 그렇죠? 31번 뭐였어요? 2가지가 주황색으로 묶이고 노란색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31번. 32번 뭐였어요? 2가지가 주황색으로 묶이고 노란색 찾으세요. 32번. 똑같이 3번째 문제까지는 낼 수가 없으니까 주황색, 빨간색까지 일단 준 다음에 문제 풀어봐라 했더니만 더 이상 8%가 더 틀려. 43%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갖다가 봤더니 뭐라고 써놨냐? 2번 한번 보세요. 명사를 고집하는 걸 멈춘대. 3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명사를 바꾸는 거를 받아들인대. 4번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스스로를 명사로부터 떨어뜨린다. 5번 명사가 줬던 이점을 거부해버린다. 다 뭔 얘기예요? 명사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지 않고 뭐 하겠다라는 거야?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다 뭐냐? 요까지 전체다가 내가 지금 써드린 것 전체다가 주황색으로 묶이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이 멘트 썼습니다.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변한다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 따지겠죠.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 글이 진짜로 변화를 갖다가 한다라는 얘기라고 하면은 그래 좋다. 그때 같은 경우는 내가 차이점을 갖다가 이제 고민해 볼 텐데, 만약에 1번처럼 1번 뭐라고 써놨어요? 명사가 주는 이점을 갖다가 명사를 갖다가 잃는 걸 거부한대. 명사를 루즈하는 걸 거부한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명사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너무 재수가 좋아가지고 명사를 계속 유지를 한대. 정답 그대로 1번 고르고 넘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 어떻게 푸셨어요, 문제? 수능을 30며칠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문제 어떻게 푸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점을 못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하면 안 돼. 복습하셔야 돼. 알겠지, 그치? 계속 복습하셔가지고 보기를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놓으세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다? 명사를 바꾸겠다라는 소리야. 명사를 갖다가 유지를 안 한다, 이 뜻인 거예요. 2번부터 5번까지는. 1번은 뭐야? 명사를 루즈하는 걸 거부해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명사를 유지한다라는 소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30일 있다가 수능 시험을 보실 때 당연히 뭐부터 읽어야 되는 거야? 보기부터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보기를 읽고 전략을 잘 세우신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재수없게 2번부터 5번까지의 상황이다.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차분하게 차이점을 찾아보자. 너무나 운이 좋아가지고 변화를 안 한다는 얘기다. 1번 고르고 바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 뒤쪽, 그쵸? 자, 그럼 빈칸 문장을 한번 보죠. 자, 빈칸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잘 봐봐. 빈칸 문장의 시작이 이거야. If place identity. 여기지, 그치? 잘 봐봐. 갑니다. If place identity is tied to a particular industry 까지는 됐고, 그 다음 잘 들어. 여기 현관펜 밑줄 쳐. Local residents may feel strongly attached to 까지 현관펜 쳐. 질문. 내가 얘 왜 현관펜 쳤을까? 얘를 왜 현관펜 쳤냐면 바로 다음에 콤마 쓴 다음에 and 쓰고 데이가 질문이지. 그치? 데이가 뭘 하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출제자에. 근데 그 데이가 바로 누구야? 지금 현관펜이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데이 블랭크잖아요, 지금 질문이. 그들이 뭐 하냐?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야? 지금 내가 현관펜 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거지.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놈의 사람들이냐면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뭐에? 장소에. 자, 그럼 칠판 봐. 칠판 보세요. 잘 봐봐. 잘 봐.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어떤 전략을 갖다가 잘 세워야 되냐면, 그래, 콤마를 갖다가 쓰고 and를 쓴 다음에 day를 써가지고 빈칸을 갖다가 써놨어. 잘 봐봐. 그리고 난 다음에 앞문장을 봤더니 day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갖다가 써줬어. 이런 작업을 왜 할까? 이 작업을 왜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 거냐면 그냥 써도 되는데 왜 귀찮게 뭐 이런 작업을 갖다 해놨냐 이거야.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무슨 생각을 갖다가 아까 전에 빈칸을 보고 하셨어야 되냐면, 아까 전에 마치 at any time이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빈칸 문장의 구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요 부분은 day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다? 조건인 거야. 근데 잘 봐봐. 요 문장이 실질적으로 빈칸 문장이죠, 그쵸? 그런데 day라는 사람 하나밖에 얘기가 없어. 그러면 day의 조건은 즉 바꿔 얘기하자면은 빈칸의 조건인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처럼 언제든지 해당되는 상황을 찾으라는 게 아닌 거죠. 이해되셨어요? 언제든지 해당되는 상황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데이는 누구다? 사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끼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이는 누군 거예요? 자기 지역의 강력한 연관성을 느낀 사람들이 데이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빈칸 아랫부분을 읽으실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그렇게 낼 것 같아. 빈칸 바로 다음 문장에 자기 고향이 너무 싫은 사람들의 특징을 막 써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쓸데없는 얘기다.
빈칸의 조건은 뭐니까? 아이덴티티, 자기 플레이스에 강력하게 어테이스트가 돼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문제 반대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2번 아까 어떻게 풀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예시 한 가지만 나와라. 정답 구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오면 안 된다. 내가 찾고자 하는 상황만 나와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30분이 넘도록 네 문제를 강조를 드리냐? 네 문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낸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그래서 느끼셔야 됩니다. 느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못 느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느끼면 되니까 이렇게 필기를 해보세요. 지금 현관펜 밑줄을 다 쳐놨죠. 그렇죠? 거기 위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데이의 특징, 데이의 조건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 여백 네모박스 있죠. 그렇죠? 그 여백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이렇게 그대로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적어. 빈칸 아래에 그대로 적으세요. 옆에 네모에다가 빈칸 아래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도 오로지 현관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자.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추가로 적어 놓냐면 32번과 비교하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복습하실 때 느껴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32번은 뭐였습니까? At any time, 콤마였어. 지금은 뭔 거야? day, 콤마인 거야, 일종의.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을 딱 봤더니 요런 말이 딱 나와. 현관펜 밑줄 있죠? People rooted in landscape. 딱 현관펜 주세요. 그러면 대번에 느꼈어야 되는 거야. 뭘 대번에 느꼈어야 되는 거냐? 아! 이 사람들이 바로 뭐다? 내가 찾고 하자는 예시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플레이스에 강력하게 어태치드가 돼 있다라는 말이나 그 플레이스에 루티드가 됐다라는 말이나 뭐가 다른 말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빈칸 나왔다 끝으로 가버리자 이게 아니라 두 문제 전부 다 뭐였던 거예요? 빈칸 다음에 다 정답이 있었던 거죠 일종의. 그래서 지금 이 부분 People rooted in landscape 이 부분을 갖다가 읽어보시면 그대로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말이 좀 길어서 미안하지만 설명할 게 참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잘 들어봐봐. 내가 한번 읽어볼게. 뒷부분을 잘 봐봐. 잘 들어. 장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강력한 연결성을 느낀다. 다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거부하고 분노한다. 외부인들이 침입하는 거. 자, 한번 나봐보세요. 나봐보세요. 좀 이상하지?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and 앞뒤 얘기가 다른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and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장소에 강력하게 뿌리를 갖다가 내린 사람은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성을 갖다가 느낀다며.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과 연결성을 느낀다며. 근데 and 바로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른 사람이 침입하는 게 싫어하대요. 이중인격자예요?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과 커넥션을 느낀다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and 바로 뒤에 resent라는 말을 갖다가 쓸 수가 있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질문이 칠판 봐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내가 헷갈렸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인 거야. 나도 아까 전에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작년에는 풀었을 때 전혀 헷갈리지 않았는데 아까 전에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왜? 분명히 지금 뭐라고 써놨냐? 칠판 봐봐. 칠판 봐야 돼. and 앞에 분명히 뭐라고 써놨냐면은 디스커넥션도 아니고 커넥션을 느낀다며. 뭐와? other. 잘 봐봐. other community members와 커넥션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바로 and 뒤에는 outsider들을 갖다가 배척한대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럼 질문해볼까? 이상한 건 맞아. 왜? 이상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내가 해석해볼까요? 잘 들어봐. 머릿속에 잘 집중해. 볼 필요 없어. 머릿속에서 집중해야 돼. 아까 전에 얘기가 뭐였냐면은 커넥션을 느낀다.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과. 이게 오역이야. 이게 왜 오역이죠?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과 이래버리면 느낌이 어때? 공동체 다른. A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B라는 공동체, C라는 공동체, D라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커넥션을 느꼈다라고 이해되죠?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 나만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써놨잖아.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이래놨으니까 100명 붙잡고 다 물어보더라도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커넥션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오,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얘기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안 그래요? 왜 이게 오역일까? 왜 이게 오역이야? 커뮤니티는 한계예요. 즉 other라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건 커뮤니티가 아닌 거야. other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멤버스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냐면 똑같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커넥션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갖다가 해보십니다. 잘 봐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other communities members라고 쓰면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other community members라고 써놨잖아요. 커뮤니티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멤버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other가 얘만을 갖다가 수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 공동체는 한 개라는 뜻이죠. 같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좀 너무했지 솔직히.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and 뒤에 거 써준 거야. and 뒤에 거 없잖아요. 내가 100% 장담하는데 이거 정말 한 10%대 나옵니다. and 뒤에 얘기 없었으면 여러분도 아마 and 뒤에 걸로 정답 구했을걸? 근데 and 앞뒤랑 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 느껴야 돼. 왜? other가 누구를 수식하는 게 아니야? 커뮤니티를 수식하는 게 아니야. 멤버를 수식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예언을 해보자면 제가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왔어. 100% 장담하는데 80% 이상 다 틀려요. 나왔다. 근데 틀린다 분명히 오늘 안 들었으면.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밑줄 쳐놓고 잘못된 거 고르라면은 이거 잘못됐다고 고른다고. 아도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때는 차분하게 마음을 좀 이거 나왔네 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명사 1과 명사 2가 연달아 나와 있다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other 뒤에 명사가 두 가지 연달아 있으면 두 번째 명사만 복수로 써줘도 충분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오면은 소름 돋겠는데 안 나와도 뭐 상관없죠.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작년에 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재수가 좋은 케이스였다, 나쁜 케이스다? 좋은 케이스.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딴 사람 들어오면 막 쫓아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해됐죠? 그렇죠? 정답 그래서 1번이다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넘겨서 자 35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금방 내가 그냥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많이 고른 게 이제 뭐 4번을 가장 많이 오답으로 골랐는데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뭐 잠깐만 시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그냥 정답이 왜 3번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됐습니까?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면 어제가 아니지 목요일 날 이제 쌤이 그 러셀 면접을 보러 갔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이제 아직 안 나왔고 뭐 월요일 화요일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대체러셀에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려고 내가 9시 반에 도착했어요. 10시에 이제 면접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갔더니 시강을 해야 돼요. 원장님 5분 앞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건데 두 문제를 이제 시강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작년도 수능 어색한 문장 고르기 요게 이제 시강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풀고 틀리면은 답이 없잖아요. 생각해서 두 문제를 해설하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틀리게 설명해버리면은 뽑겠냐고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필사의 의지를 가지고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추긴 맞췄어요, 기쁘게도.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제 학원에 돌아와가지고 그 문제 정답률을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놀랐던 게 한 40%대인가 30%대인가 굉장히 좀 낮았어. 작년에 어색한 문장 고르기 문제가. 아마 풀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풀 테니까 다음 주에 그냥 느껴보시고요. 일단 어색한 문장 고르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뭐라고 적어놓냐면 한 문장씩 필기하면서 풀자라고 적어. 이게 요즘 추세인데 뭐가 추세냐면은 왜 필기를 갖다가 해야 되냐면 올해 수능도 아마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반드시 두 대상을 구분하게끔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대상 2개가 출제가 됩니다. 대상 2개가. 그래서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 2가지 경우가 나온다 적어요. 2가지 케이스가 제시된다라고 적어. 틀림없이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필기하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필기하면서. 왜 헷갈려? 수능 시험자같이 이렇게 긴장이 되는 시험에서는 조금만 긴장을 갖다가 해도 이게 보일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추천드리는 말은 뭘 하면서 풀어라? 필기를 하면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은 2가지 대상이 나온다는 게 뭔 소리냐? 1번도 마찬가지였어. 자, 일단 뭐 시간 관계상 2번부터 일단 내가 볼게요. 2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The tightness of the roll. 이게 지금 차에 대한 얘기였죠. 마시는 차. 차를 갖다가 얼마나 강력하게 돌렸냐, 얼마나 돌돌 말렸냐,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 차 잎의 스티퍼빌리티는 주석으로 줬죠. 우려낼 수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는 것보다 차 맛에 관련이 있는 것보다. 그러면 대본에 필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뭐를 갖다가 딱 필기할 수 있는 거야? 간단하게 필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롤링이라는 것이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롤링이라는 것이 연관성이 있더라. 뭐와 연관성이 있는 거냐? 스티퍼빌리티와 연관성이 있대요. 그리고 누구와는 연관성이 없다? 테이스트와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티퍼빌리티와는 연관성이 있는데 맛과는 연관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2가지 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필기하면서 풀어야 돼. 필기하면서 스티퍼빌리티와는 연관성이 있고 테이스트와는 연관성이 없어 정도만 간단하게 적고 이제 우리가 2번을 갖다가 읽어보면 되는 거죠. 이랬죠? 그렇죠? 차분히 그냥 풀면 됩니다. 2번 읽었고 3번을 갖다가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3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해놓고 됐나요? 자, 그러면 3번의 형광펜 밑줄을 쳐보세요. The rolling of leaves is done by까지만 딱 형광펜 쳐. 자, 그러면 요까지만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형광펜 친 문장까지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봐봐. 차잎도 아니네. 잎을 만다라는 건 이루어진다. 뭐뭐에 의해서. 그러면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소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잎을 마는 방법이죠. 근데 2번은 잎 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렇죠? 2번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보기 2번은 만다라는 게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얘기였죠. 뭔가 이상하지, 그치? 3번은. 근데 정답을 아직 구할 수가 없어. 누구 읽어봐야 돼? 4번까지 읽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 그럼 4번을 갖다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one should not evaluate the tea's drinkability or taste merely because its leaves are not tightly rolled. 왜 4번을 가장 많이 오답을 갖다가 골랐냐? 작년에 수험생들 중에서 10%는 실제로는 70%에 못 들어가는 모든 애들은 어떤 생각을 못했냐면은 요 2가지를 구분을 못해서 4번 정답으로 고른 거예요. 아니, 만다라는 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그러므로 영향을 안 준대? 이상한 놈이네. 정답 4번. 이렇게 골라버린 거죠.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수능 시험장에 가서 어색한 문장 고르기는 한 문장 딱 읽고 뭐 해야 돼? 필기를 해야 돼. 왜?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작년에 수능엔 그랬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왜? 테이스트에서는 영향을 갖다가 안 준다라고 했고 스티퍼빌리티에다만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 얘기 써도 괜찮은 얘기인 거 맞는 거예요. 그럼 3번이 어색한 문장이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6번 같은 경우도 순서 문제였는데 잠깐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왜 정답 4번이었죠. C, A, B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답도 내가 적어놨어요. 5번을 제일 많이 골랐고 다음이 2번이었는데 왜 애들이 헷갈렸을까도 한번 고민해봐. 시작. 자, 됐습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B번 보기가 굉장히 좀 유의미했어. 왜냐면은 이 B번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봤다고 얘기하는데 기억상에서는 처음 봤어요. 이런 문제는. 뭘 처음 봤다라는 건지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B번에다가 일단 형광펜을 갖다가 쳐놓고 B번에다가 형광펜을 쳐놓고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맘 잡고 만들었으면 정답률을 40% 이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조금만 마음을 더 먹었으면은 B번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기가 아주 좋은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왜 B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지가 첫째고 둘째는 왜 B를 애당초 출제자가 만들었냐가 두 번째야. 이랬지, 그치? 그러면은 잘 봐봐. 주어진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주어진 문장 네 줄의 특징이 뭐냐면 이야기가 두 가지가 제시가 돼. 그치? 두 가지 이야기가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보는 게 다라는 거야. 그렇죠? 눈이라는 건 세상에 대한 창이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왼쪽 여백에다가 대괄호 두 가지를 갖다 한번 적어보고 지시문 왼쪽 여백에다가 두 가지 대괄호를 갖다가 적어보시고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얘기는 뭐냐? 보는 게 다다. 전부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얘기야. 그리고 난 다음에 however라는 말을 갖다가 쓰고 however라는 말을 갖다가 쓴 다음에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단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문장이 끝나게 돼.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논리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답률이 66%야. 정답률이 66%란 얘기는 애들이 헷갈렸다는 얘기고 아주 간단한 논리적인 법칙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법칙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기호로서 표현을 해드리자라고 한다면 보는 게 전부다라는 거를 갖다가 내가 A다라고 잡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에서 화제가 바뀌었지. 이 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A가 제시가 됐다라고 해도 그 다음 문장부터는 화제가 B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요 다음부터 세 번째 문장은 A가 나와야 될까요? B가 나와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이해됐죠? 그렇죠? 요 다음 얘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B에 대한 얘기가 제시가 돼야지 맞는 얘기야. 근데 잘 봐봐. 아주 문제가 헷갈릴 법하게 문제를 갖다가 냈는데 왜냐면은 보기 B 자체가 뭐에 대한 얘기냐? 조금 헷갈려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세요. 보기 B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야, 하지만 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보기 B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라는 게 A를 갖다가 이렇게 여집합을 갖다가 시킨 게 보기 B다 보니까 보기 B를 갖다 시작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0%였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지. 가만히 보니까 요 얘기도 뭔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제일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랑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필기를 갖다 좀 헷갈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요렇게 귀찮더라도 왼쪽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죠. 뭐라고 적어보시냐면은 현관펜 밑줄을 갖다 일단 쳐봐봐. 주어진 문장의 세 번째 줄에 현관펜 쳐보세요. however 그 문장 있죠. 그렇죠? 걔를 현관펜 쳐.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D라고 잡아볼게요. D. 됐어요? 그 문장을 현관펜 친 다음에 편의상 D라고 잡고 왼쪽 옆에게 요렇게 딱 적어. B와 D의 차이점이 뭐냐? 이해되세요? B와 D의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밑에다가 적어. B와 D의 공통점은 뭐냐? 자, 그러면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B와 D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딱 차이점은 이게 돼야 돼. D에서 네모를 갖다가 쳐보세요. There's more to attention에다가 네모를 갖다가 쳐놓으시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B와의 차이점이에요. 집중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누구야? 보기 D야. 그러면 B와 D의 공통점은 뭐야?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건 공통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데 엄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시 내가 지금 편의상 세 번째 줄을 갖다가 현관펜 친 다음에 보기 D라고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B와 D의 차이점이 뭐고 B와 D의 공통점이 뭐냐 이건데 차이점은 지금 내가 네모를 쳐드렸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D라고 한다면 B와 D의 공통점은 뭐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공통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타당한 거야.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거는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나오는 게 더 타당하냐라고 한다면 C가 나오는 게 더 타당한 거야. 만약에 C가 없었으면은 B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주제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 얘기가. 그런데 C는 뭐라고 써놨으니까 현관펜 쳐놓으세요. We can pay attention to 에다 현관펜 쳐놓고. C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집중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C가 먼저 나오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B가 못 나옵니까? 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C가 없이 네모 다음에 B를 갖다가 쓴다? 괜찮아요.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왜 C부터 써야 되는 거야? 얘기가 더 근접하기 때문에 attention에 대한 얘기로.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정답을 구하게끔 요구하지는 않고 출제자가 두 번째 힌트를 써놨죠. 그렇죠? 그게 이제 B의 누구였습니까? 지시형 형사 D was였지. 그치? 그래서 B번에다가 현관펜 세모를 쳐놓으세요. D was에다가 현관펜 세모를 쳐놓고 즉 정관사 덜을 쓴 다음에 was라는 말을 쓰려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 was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B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답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C, A, B를 골라주시면 됐던 거예요. 자, 잘 봐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내가 끝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하세요. 두 가지를 갖다가 내가 지금 강조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 읽어보니까 C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수능 문제는. 수능 시험장에 가서 지금 풀었듯이 긴장이 좀 덜 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 대충 C도 맞는 것 같네. C부터 시작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정도가 수능에서는 안 돼. 수능 시험장에서는 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의문을 갖게 돼요. 야 재준아 왜 B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에? 철수야 너는 왜 B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야 철수야 B는 이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지를 못 내리잖아요. 찜찜해요 마음이 수능 시험장에서는. 근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수능 시험 본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3년 내내 계속 영어를 갖다가 맨날 1등급을 갖다가 내리마저도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의문이 생겨요. 그거는 9월 모평이라고 할지라도 못 느껴본 긴장감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완벽주의를 갖게 된다고요.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의문스러울지라도 헤이 뭐 그냥 대충 그거니까 하고 넘어가더라도 수능 시험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안 놓아준다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는 의문을 해소해야 돼. 의문 이씨 문제 푸는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30일 동안. 이것도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이게 좀 더 맞으니까 뭐 이게 정답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수능 시험에서 그렇게 잡는다고 여러분들을.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조화를 딱 시킬 수가 있어야 돼. 왜 C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답변을 내릴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둘째, B는 왜 제일 마지막에 나왔냐? 왜냐면 12%가 C 다음에 B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C 다음에 B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정관사 누구다? D 때문에 그랬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한 문제 순서만 더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답 넘겨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52%였는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똑같아요. 왜 정답이 2번 B, A, C가 되어야만 하는지 생각해봐. 시작. 자, 됐습니까? 이 문제가 작년 9월인데 37번 별표 쳐놓고 이 주제는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훈련이 잘 돼 있는 훌륭한 학생들이니까 통일성, 뭐 개체성, 개별성, 예술가, 예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고3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지문을 다뤘었죠. 그렇죠? 요 내용은 아니지만 예술가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충분히 다뤘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대놓고 지금 요구한 거야. 너 원리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인디비주얼스라는 개념을 네가 개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맥락을 네가 이해하고 있냐? 못 이해했으면 52% 안에 못 들어가. 그치. 이거는 아주 대놓고 문제를 갖다가 낸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주제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갖다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B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골라줬어요. 근데 C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20%가 넘어. 그러니까 작년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전체성과 예술가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데 일단 주어진 문장의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형광펜 밑줄을 갖다가 치십니다. existed in original context에다가 형광펜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왼쪽 옆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볼 건데 분명히 지금 뭐라고 써줬냐라고 한다면 original한 컨텍스트에서 존재를 한대.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겠지, 그치? 여러분들은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리지널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독창적인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게 너무 익숙하죠, 그쵸? 개별적이다, 개별성, 그리고 집단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쳐. 각각의 집단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한번 마음속에서 대답을 갖다가 해보세요. 독창성, 창의성, 진보성 뭐 이런 것들은 개별성에 해당되는 얘기야? 집단성에 해당되는 얘기야? 당연히 개별성에 대한 얘기죠. 이랬죠, 그렇죠? 안정감, 전통감, 변화를 추구하지 않음.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야? 집단성에 대한 얘기인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리지널이라는 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개별성과 이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냐? 그 다음 단어가 이거야. individuals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oneness라는 말이 있어요.
설마 원리스를 갖다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원리스는 한 개라는 뜻이 아니야. 원리스는 뜻이 뭐예요? 전체성이란 뜻입니다. 몰랐다? 이거 빨리 적고 별표 쳐. 원리스는 하나야, 한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는데 그게 다 똑같아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게 원리스의 뜻이. 전체성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individuals, 그 다음에 oneness 두 가지 중에서 개별성이랑 연결성이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individuals인 거죠. 이랬죠, 그렇죠? oneness가 아니야. 요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풀 수 있어. 됐나요?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깊은 맥락을 공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original contex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B번에서 세 번째 줄에 현관펜 밑줄을 쳐보십니다. This tradition has been concerned with recognizing individual achievements. 현관펜 밑줄. 자, 이거는 약간의 단어 문제인데 머릿속에서 얘기해 보세요. be concerned의 세 가지 뜻 모른다. 반성해야 돼, 알겠지? be concerned는 전치사를 누구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라고 했었어, 그치? 모르면 빠르게 적으세요. with를 썼을 때는 연관되다라는 뜻이에요. about을 쓰게 되면 걱정하다라는 뜻이에요. with를 쓰면 연관되다, about을 쓰면 걱정하다, 전치사 for를 쓰면은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 세 가지 뜻이 완전히 다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만약에 여기서 about을 썼으면 어떻게 되겠어? B부터 시작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about이었으면 정답이 안 돼요, 이게. for나 with여야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일단 original context였으니까 individual achievement와 연관되어 있다, 가능한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B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고 C번을 갖다가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 현관펜죠? this, oneness 현관펜 밑줄. 그러면은 B번에서 지금 개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전체성에 대한 얘기, 이러한 전체성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A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B 다음에 A를 갖다가 썼더니 A번에서는 그러면 this, oneness라고 잡을 수 있는 게 있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 줄에 A번에 현관펜 쳐놓으세요. Combining into one entity 현관펜 쳐. 자, 요거 마지막 얘기니까 내가 조금만 집중하시고 잘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잘 봐봐. 아까 전에 be concerned with about for 정리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만 이제 우리가 마무리로 정리하면 돼. 보세요. 어디 필기할 데가 없나? 자, combine이라는 말인데 왼쪽 여백에다가 적어. combine 적으시고 combine 적으세요. 자, 마지막 얘기야. 조금만 집중해야 돼. 자, 지금 여기서 전치사를 누구 썼어? combine 뒤에 into를 썼지. 잘 봐. concerned를 쓴 다음에 about을 쓰냐, for를 쓰냐, with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것처럼 combine을 쓴 다음에 with를 쓰냐, into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학습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전치사 into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전치사 into가 나왔을 때는 앞에서 끊겨요. 그래서 자동사인 거지. 지금 전치사 붙여 있으니까 결합하다가 아니라 결합되다겠지. 결합되다. 그 다음에 into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리고 뭐뭐가 되다라는 게 into의 뜻이. 즉 주어가 combine into 명사가 된다는 얘기는 주어가 명사를 결합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어끼리 결합이 돼서 명사로 바뀐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얘를 갖다가 자동사로 안 쓰고 combine A into B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A를 A끼리 조합시켜서 B라는 게 되게끔 만든다가 combine A into B의 뜻이야.
그러면 combine A with B는 뜻이 뭐야? A와 B를 결합시킨다는 뜻이야.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into는 뜻이 뭐다? 그리고 뭐뭐가 된다 이 뜻이. 그래서 헷갈릴 것 같으면 빨리 옆에다가 적어. combine A with B 적어놓고 A와 B를 결합한다. combine A with B 뜻이 뭐다? A와 B를 결합한다. combine A into B 뜻이 뭐다? A끼리 결합시켜서 B가 되게 하다. combine A into B, A끼리 결합시켜서 B가 되게 하다. 그리고 combine into 명사, 뜻이 뭐다? 주어끼리 결합해서 명사가 되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32번,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this oneness 할 때 oneness가 뭔지, 오리지널 컨텍스트라고 할 때 오리지널 컨텍스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묻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38번과 39번은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설명을 내가 해드리도록 하죠. 됐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